현재 의료농단 사태에 대한 각 후보자님의 현실 분석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 4번 이동욱 후보님. 예, 의료농단 사태의 현실 분석과 해결책입니다. 현실 분석을 하자면 이 사태는 정부의 선동 그리고 또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사태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협이 제대로 된 대처를 그동안 못했고, 특히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대부분의 문제를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맡겨놓고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 이러한 일이 장기화되면서 지금 현재는 모두가 지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현실 분석을 합니다. 모두가 지쳐 있고 동력이 없고 이제는 뭔가를 해결을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근데 그런 상태가 상대편인 정부도 마찬가지의 상태입니다. 정부도 상당히 지쳤고 동력이 없고 속으로는 빨리 이 문제의 종식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현실 분석을 하고 있고, 해결책은 두 사람 다 지쳤고 두 사람 다 해결을 원하는데, 두 사람 다 원하는 것은 적절한 명분입니다. 적절한 명분을 잘 만들면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쳤고 둘 다 동력이 없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두려워하지만 정부도 해결을 강력히 원하는 상태로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을 했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부부가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만나서 싸우더라도 만나면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투쟁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이슈화하고 투쟁하면서 정부도 원하기 때문에 양쪽이 적절한 명분을 찾아서 저는 빠르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빨리 해결해서 의대생 전공의도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우리도 이 긴 터널에서 헤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 분석에 대해서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간의 불통, 불신, 그리고 정부의 의료를 또는 의사 집단을 자신들의 정권의 이익의 제물로 삼으려 해왔던 관행, 이것이 문제의 첫 번째이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수가의 문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전달 체계 등의 쌓인 문제들이 초래한 우리 의료의 붕괴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일단 지금의 의료농단 사태의 첫 번째이겠죠. 하지만 이 사태가 의료농단까지 초래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 국민들이 우리 편이었다면 우리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우리 편이 아닌 데에는 의사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이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국민이 우리 편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소통하고 보다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는 이런 자세의 의협이 된다면 국민이 언젠가는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 6개월간 소비자 단체들과 심포지움 등을 하면서 인연을 갖게 되었고, 그분들과 9월부터 매주 2~3시간씩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성명서를 2번이나 냈습니다.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3번 주소 후보님. 오래전부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는 붕괴될 것이다. 다만 느닷없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재 의료농단 사태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의료 몰락은 또 빨라진 것뿐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의사들은 주장했습니다. 국가 독점에 유한기한 당연 지정제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유지되는 한 대한민국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사들이 정부의 잘못된 각종 압박과 규제에 맞서서 저항하고 막아내는 데 급급했다 뿐이지, 우리 의사들이 선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료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을 우리가 먼저 정부와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서 제시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나지 못했던 것이 오늘 이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가 방향성을 우리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국민들과 정부와 정치권에 제시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루어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의사들의 단결력입니다. 어떤 특정 정당에 기대서 정치적 반사이익으로 우리의 고의를 찾겠다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 의사들은 현재 즐거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만이 현재 미래의 우리 의사들의 길을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번 차은나 후보님. 네, 계엄으로 의료계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졌지만 사실은 우린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사태 해결에. 모두 아시는 대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에서 완전히 의료계가 후손위로 밀렸고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할 조차도 양쪽이 다 공백 상태입니다. 모두 아시는 대로 12월이 매우 중요합니다. 25년에. 저는 아마 탄핵이 안 됐으면 25년 입학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집을 중단하라는 비대위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비대위에서 대표자 대회를 여시니 25년의 증원의 피해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 우리 모두는 12월 동안은 비대위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장이 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서 책임자 처벌과 우리 학생들 전공의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100점짜리 답은 못 찾아오더라도 회원들께서 자, 이제부터는 의협을 중심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가자는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후배들은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처단당할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이 병원을 그만두고 의협에 온 일입니다. 의협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정치 세력화는 반드시 외연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내부의 결속력이 중요합니다. 회장이 회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관성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강한 결속력으로 곧 대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1번 김태우 후보님. 네, 괜찮습니다. 사실 이번 탄핵 결정 과정을 볼 때 가장 잘못했던 부분은 국무위원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현 의료 정책도 의료 대란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면은 국무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정책의 전문가로서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허나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책임자들에게 이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정시 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정시 모집을 중단해야만이 이 의료 대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골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아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지역들이 모여서 통일된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부에게 떳떳하게 제안할 수 있고 정부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정부가 나와라, 정치권이 나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회장이 되면은 이런 무도한 정책은 폐기를 시키고 정부 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해서 풀어야 됩니다. 우선 우리 의료계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료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가는 대한의사협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가 저의 생각이고, 저희가 협회장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